그래서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란 것 역시 하는 것이 아니다.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사할 때 자꾸만 생각이 일어나서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견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은 견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가 바로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통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그래서 바로 생각을 안 해야 된다. 견해를 안 해야 된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나가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알아지는, 가장 느껴지는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들에 더 관심을 두고 그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견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견해가 자꾸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가장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또 어떤 상태냐 하면은 발심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즉 뭐냐? 내 답답함, 내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안 보려고 하지 않고 바로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꾸 회피하고 내 괴로움을 안 보려고 내 답답함을 안 보려고 회피하고 무시하고 하면은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두게 되고 크게 집중이 돼서 그러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기운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조그만한 불편, 답답함, 의심에 깨어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두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만 조용해지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일어나고 밥 먹다가도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크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수행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수행이 덤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 자꾸만 어떠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러한 견해가 자꾸만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서 더 교묘해지고 더 미세해지고 이렇게 돼갑니다. 자꾸 그러한 견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행하는 중에.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견해가 자꾸 수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교묘해지고 미세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뭐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수행이 정체가 된 것 같고 어느 단계가 되면 수행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수행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바로 수행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정체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 전체를 다 의심하게 되는데 이 수행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수행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했던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전체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문에, 의심에, 회의에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에 바로 깨어있으라.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견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에 대한 장애인 겁니다. 이것이 수행이 진전되면 될수록 이러함은 더 교묘해지고 더 미세해지고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또 뭡니까? 모든 경우에 그냥 깨어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 좋은 경우든 안 좋은 경우든 막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수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상태에 그냥 깨어있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뭔가 더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 바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러한 미세한 견해, 판단, 답을 구하는 것, 답을 찾는 것, 또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의 장애들인 겁니다. 바로 그러함에 깨어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깨어있음이고 그 순간 해결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것에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대상이다. 대상을 찾지 마라. 대상을 규정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냥 느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냥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는 거고, 그것이 설령 의심이든 의문이든 불편함이든 괴로움이든 회의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느끼고 알고 있으라.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문이나 회의나 의심이나 생각이나 답답함이나 괴로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기울여라. 간섭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사라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계속 그러한 과정에 깨어있어라. 그러면 문득 아하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것이 좀 지루하더라도 바로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반드시 대답은 나오게 돼 있다. 그러함이 바로 수행에서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조사라는 데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조사가 가나선의 화두와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두하고 화두가 조사가 바로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화두는 일종의 발심의 표상입니다. 발심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발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라는 무엇인가? 또는 계획의 불성이 있구나 하는, 즉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나에 대한 의문, 의심,
또는 이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표상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조사는 이 화두가 있으면은, 화두를 잡고 있으면은, 화두란 것이 바로 그러한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란 뭘까라고 하는 그 의심, 의문, 바로 이건데, 그래서 화두 수행에서 삼느라고 하는 것이 대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대분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대의심, 의심이 있어야만 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의심이 없으면 수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뭐냐? 그렇게 화두를 잡고 있으면 의심 그 자체 의단이 되면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고 답해가고 하는 그 과정이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바로 해광반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화두를 어떻게 보면 잡고 발심을 한 상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일어나는 과정을 조사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그것을 어떤 견해로서 조작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답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아주 저도 구도에 여기 해보를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건돈을 쓰려고 그러면 늘 평소에 써놓는 게 안 되고 마감 시간이 딱 임박해지면 이제 뭔가 하나 거사님 그거 내듯이 발제를 하나 툭 던져 놓으면 거기서 이제 계속 굴러가가지고 딱 마감 한 몇 시간 전에 그게 이제 글로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런 게 참 조사가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 문제 해결에 이런 것들도 지금도 뭐 제가 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1층에 이제 카페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제가 만들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계속 굴러가면 막 오만 것이 집을 며칠 지었다 부수듯이 막 오다가 그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하는 과정에 얻는 거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좀 더 활발한 것은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뭐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단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바로 차이점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가령 권두원을 쓰시려고 또는 일천 카페를 하시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에 빠져 있는 거고 그것은 생각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역시 생각 수준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조사는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저절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야 이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래야 그때 아하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는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기에 되지 않는 바로 생각은 기본적으로 무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각의 범위에 벗어나서 그렇게 아하하고 나온 것은 지혜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내가 굴려서 내가 생각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결론인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한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에 어떤 고민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꾸 그냥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심지어 잠을 못 자면서까지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더 괴로워지고 그러는데 수행 관점에서는 그런 경우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잠잘 때 되면 잠이 오게 되고 잠도 자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문득 해결책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결책은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잘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는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나든 문제가 일어나든 잘 해결해 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실제로 그 생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괴로운 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제일 괴로운 걸 먼저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계속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뭔가 일찍 생각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그에 대해서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제 하거든요. 예,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문득 뭐 아까 TV 볼 때도 그렇고 어디 그 카페 가서 그림 같은 거 보다 보면 아 이런 것도 괜찮겠다 저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깨어 있으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데 관심을 이제 가져주는 거는 사실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자 이제 보십시오. 제가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지란다고 해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관심 또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일어나느냐? 제가 이야기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었다면,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를 안 들었다면 그 생각이 다른 책을 봤다든가 어떤 경우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연기라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우리는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가지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는 관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또 주의를 다른 데 돌리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관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기억이 나면은 그냥 기억도 날 뿐이지 내가 기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고 이것이 바로 연기인 겁니다. 그래서 관심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1층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나고 지나가다 간판을 봐도 저거 괜찮은데 저거 할까 이러시다고 그러셨죠. 그것도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렇게 작용하는 이치입니다. 제가 어제 대학생이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고 묻길래 제가 공부하는 비법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비법인데 이거 비법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 진짜 비법을 일러줬는데 그러면 비법을 여기서도 다른 데 써보시도록 제가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공부는 무조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 많은 공부를 언제 하지? 공부를 뭐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공부하라고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뭐부터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참고서를 볼까? 문제집을 볼까? 어떻게 할까? 이래서 다 시간 나오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고 싶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공부를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앉아서도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해야 될 건 무조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비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많아 이걸 어떻게 가? 이것은 일단 시작해 놓으면은 문득 어이구 내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된다. 전에 한번 제가 등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등산하기 위해서 저 산 밑에 서서 저 상태로는 오늘 우리 저 산 꼭대기에 저 등산한다고 했을 때 밑에 섰을 때는 산에 처음 가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두 발을 걷어서 저로 언제 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내내 그 생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산에 자주 갔던 사람은 그냥 슬금슬금 걸어가요. 아무 생각, 등산에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걸어가다가 들어보면 벌써 이렇게 왔네? 금방금방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법은 책 앞에 놔두고 생각하지 않는 거다. 아니 내일 국어 시험이면은 그냥 국어 공부하면 돼. 그냥 내일 산수 시험 그냥 산수 공부하면 돼. 무조건 시작하는 거다. 앞에서 이것저것 재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할까 더 효과적으로 뭐 할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시작할 것.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조사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공부는 모르는 걸 막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막 모르는 걸 알려고 끙끙대고 암기하려고 문제를 풀려고 끙끙대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또 하는 행실이다. 그렇다가 안 풀리는 거 그거 잡고 끙끙거리다가 실적 나가지고 아휴 공부 너무 힘들어 공부 어려워 해서 안 하는데 이것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모르면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공부는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거니까 지나가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분명히 알면 된다. 그것을 모르는 것을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데 뭐가 어렵냐.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문제를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를 또 읽어보고 풀려고 알려고 애쓰지 말고 또 읽어보고 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 그냥 뭘 모르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넘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거 안 풀리는 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되게 어떠한 공부든 모르는 문제를 그냥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아니 모르니 하지 말고 문제를 또 읽어보고 그냥 읽어보면은 그냥 깨어있으면은 답은 문제를 어떻게 풀까 스스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나면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서 여러 번 읽어본 다음에 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그냥 넘어가라. 공부를 애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데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문득 지나가다 무심코 본 간판이 야 저거 이거 갖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TV 보다가도 저게 그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네. 다른 책 보다가도 그거가 그거네. 이렇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수업 시간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이 차라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라는 마음이랑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배우면 되는 거지. 뭘 공부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공부를 어렵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뭘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는 거 말고 넘어가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알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모른다는 분명히 알면은 답이 문득문득 보는 길거리에 지나가다 간판 보고도 보고 라디오 듣다가도 답이 생각나고
책 보다가도 생각이 나고 TV 보다가도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수행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인 겁니다. 조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회생활도 이렇게 해결을 해가는 겁니다. 일칭에 대해서도 생각을 굴리지 말고 일어나는 걸 그냥 보고 있으면 생각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데마다 힌트를 다 줘서 모범 답안이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곳곳에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수행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함이 또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러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실제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를 아는 방법이고 아는 겁니다. 그게. 그 공부 잘하는 비법은 아주 고급 비싼 건데 제가 오늘 공짜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니 그게 스스로 과도가 되는 게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의단이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가나선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애만 쓰이고 실제로 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도 플러스 깨어있어.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자기 삶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 삶을 자기를 사랑하면은 뭐 화도 그 할 필요도 없고 조금 불편한데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도 그냥 스스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내 삶을 사랑하면은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돼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다 돼 갑니다. 그러함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자, 아주 쉽게 가령 쉬운 조사 거기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를 한번 거기서 한번 배우십시오. 거기에서 아십시오. 또 근데 사실 그 비법이 그 이전에 알았었던 게 아니라 어제 물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몰라, 나 이야기하고 나면 다 까먹어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 다시 대학을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공부 잘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일에 대한 잘하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또 일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그런 쪽에 이제
비중이 크니까 그걸 잘하는 법을 간략히. 아니, 사실, 뭡니까. 그 비법이 바로 깨어있으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굳이 그것을 비법이라고 그런다면은, 이런 거죠.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합니다. 선입관으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합니다. 그러니 일이 판에 박힌 듯이 되고 일에 창의성이 없고 일이 조금만 다른 문제가 내포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선입관이나 고정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사랑해야 되는데 즉 일에서 뭔가 다른 점, 뭔가 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뭔가 걸리는 부분, 선입관이 없어야 그것이 느껴집니다. 선입관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령 이 귀에 그 음악을 이제 이렇게 꼭 요즘은 뭐 그게 좋으니까 음악 휴대하는 MP3는 이런 게 좋으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귀에다 꽂고 이렇게 다니죠. 그것도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음악이 좋은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좋은데 빠져가지고는 지나가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눈에 다 보고 가면서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러죠? 꿈속에 걸어가는 것 같은 목류병. 목류병자 걸어가듯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나도 간섭 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단지 깨어있음이 없고 기존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습성이나 그 기운에 의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태엽 감아놓으면 태엽에 의해서 가는 것과 똑같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없으니 그건 살아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에 온통, 귀에 온통 정신이 가 있어서 눈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하나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뇌는 알고 있습니다. 뇌는 알아요. 그 알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기능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 길을 걸어가면은 이 꽂고 가면 여기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눈으로 가도 그냥 걸어갈 뿐이지 사실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나 뇌는 알고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느냐?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정신이 팔리지 않고, 그래, 일 중에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정신이 팔려있다든가, 또 특별히 어떤 견해, 관점에 의해서만 보면은, 그러면은 색안경 끼고 보는 거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해에도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일의 요령도 보이고, 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것도 보이고, 또 문제도 보이고, 문제가 보이니까 가만히 보면 문제 속에 답도 다 있는 거예요. 답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면은 가장 일을 잘하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해지는 겁니다. 아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은 문득 텔레비전 보다가도 거기에 대한 힌트가 팍 생겨서 아하 이렇게 생겨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바로 성령이 하느님이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것을 관념적으로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은 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 또한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안 보인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왜냐면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선입관을 가지 말고 계속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고 하고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접고 다른 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떤 견해에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거기에서 뭔가, 것은, 내라, 이런 것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생각관념이 작용하지 않는데 있는데, 여기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득 걸어가다가도, 문득 이것이, 그것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 이것을 생각을 굴리고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쉬었을 때, 고요해졌을 때 문득 답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하는 법이나 일하는 법이나 수행하는 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똑같은